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 내용은요, 쇼피파이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제 굉장히 좋은 대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1.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hopify starts out new NFT program with a Chicago Bulls sellout. 자, 쇼피파이가 이번에 NFT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는 기사잖아요. NFT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Non-Fungible 토큰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요,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냐면 예술 작품인데 이 예술 작품이 디지털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접근이 쉽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작가가 만약에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면 이 세상에 그 예술 작품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람들이 이 예술 작품을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지털 세상이 이제 도래하면서 디지털은 이제 찍어낼 수 있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디오 클립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제가 쉽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NFT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제가 불가능하게끔 숫자를 붙여놓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모든 거래 내역이 다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것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디지털 아트인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그 복사본이 나오게 돼도 첫 번째 만들어졌던 오리지널이 어떤 건지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디지털 그 아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아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의 그 스트리밍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의 영상도 하나의 NFT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쇼피파이가 드디어 NFT 판매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불주 관련된 어떤 NFT를 만들었는데 이미 완전히 매진이 됐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쇼피파이가 드디어 커스터머들이, 고객들이 NFT를 드디어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컴퍼니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쇼피파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온라인 샵을 만들 수 있게끔 그 틀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쇼피파이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NFT를 판매할 수 있다, 상인들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그젬플, 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농구팀이 있죠. 시카고 불즈라고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 활약하던 이런 팀입니다. 이 농구팀에서 이번에 가장 첫 번째 NFT 그 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만든 상품은요, 그동안 우승을 6번 정도 했는데 이 6개의 그 우승 상품으로 주어지는 링이 있잖아요. 자, 반지를 이용해서 디지털 아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시카고 불즈의 팬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아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소장을 하게끔 살 수가 있는 건데 이 온라인 스토어에 가서 살 수가 있다. 시카고 불즈의 온라인 스토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온라인 스토어를 구동하는 것이 쇼피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가지고 바로 구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미 판매를 개시한 지 90초 만에 모두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죠. 자, 이렇게 쇼피파이가 NFT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면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활발하게 거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수수료를 창출하는 쇼피파이 역시 굉장히 많은 부분 매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번의 방송에서, 그러니까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의 그 안위가 조금 걱정이 된다, 아무래도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역시도 또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 부분입니다. China Electric Vehicle Sell-off hits Faraday Future, NIO, XPeng, and Li Auto.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전기차 기업들이 셀오프가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파라데이 퓨처가 있는데 어제 17%나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3% 넘게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니오, 엑스팽, 그리고 리 오토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조금 더 보시죠. 일단 가장 많이 떨어진 파라데이 퓨처부터 보시면요. 자, 이 기업의 주가는 한때는 22.68%까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기업의 주가가 유독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키 인베스터, 가장 중요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 그 발을 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버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공무원인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75 밀리언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 기업의 주식에 그 투자를 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번에 만든 좀 더 타이트한, 굉장히 좀 조여 오는 그런 그 외환 레귤레이션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환 투자에 조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나머지 주식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니오가 9.1%, 엑스뱅이 14.5%나 추락을 했고요. 리오토 역시 13.6%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페이스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발견돼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페이스북이 이번에 만들어낸다. 뭐를 만들어내냐면요, 프로덕트 팀, 따라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팀을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메타버스를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페이스북은요, 이미 비슷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리얼리티 랩스라는 그런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집중을 하는 그런 팀이죠. 그리고 이 팀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페이스북 직원의 20%가 이 리얼리티 랩스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정도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걸고 새로운 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페이스북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AR 그리고 VR 기술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러한 그 AR, VR이 발전이 되게 되면 컨트롤링을 할 수 있다, 그들의 그 하드웨어 플랫폼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애플하고 페이스북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스스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나도 하드웨어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 메타버스 쪽에 굉장히 추진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트랜지션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우리를 소셜 미디어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다. 우리는 메타버스 컴퍼니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주에 얘기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인류의 미래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요,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특히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인도네시아 밖으로 한 번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쉽게 즐길 수 있는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유럽에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뭐 미국 쪽으로 놀러 간 사람들도 있고, 뭐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에펠타워도 직접 가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보고,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즐겨야 할 이런 많은 익사이팅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지금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동남아 쪽에 나와 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렇게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 쪽의 기술이 발달이 되면요, 몰입감이라는 게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가까운 미래, 제 생각엔 한 5년, 10년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실과 가상현실이 같아지는 순간이 곧 찾아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유럽에 가지 않더라도 런던의 거리를 걸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드디어 이제 현실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를 통해서 동일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평등한 세상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긍정적인 인류의 발전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자, 미존 패밀리 분들 중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그 미국의 CDC라는 기관에서 CDC는 이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한국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거든요.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시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공고 사항을 내놨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으로 지금 권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확산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의 투자자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기 순환주,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코비드-19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전략가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경기의 그 리커버리, 회복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팬데믹에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오픈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을 하게 된다면요. 어떤 밸류 스톡들, 가치주 중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주식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는요, 이번에 스크린을 했다, 가려냈다는 거죠. 그 가치주 중에서요, 80% 이상의 그 전문가들이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간추려 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80%가 넘는 그런 전문가들이 추천해 준다고 나열된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앞으로 12개월 안에 그 목표 주가를 대비해 봤을 때 최소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들만 아래에 정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주식들이 이렇게 80% 이상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12개월 안에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요,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84.4%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FANG라는 주식이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 주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다이아몬드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6%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LK고요. 알래스카 에어 87.5%의 전문가들이 추천합니다. VLO는요, 발렐로 에너지 코퍼레이션이고요. 84.2%, GM이 나와 있네요. GM은 82.6%, COP가 있습니다. 코노코 필립스는 80.6%, CI는 시그나 코퍼레이션 83.3%고요. AI젯이 있습니다. 아슈란트 INC고요. 87.5%나 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HWM은 호멧 에어로스페이스고요. 84.6%의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가치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에서 테슬라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굉장히 상세하게 살펴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월가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테슬라의 그 어닝 결과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들의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은 아무래도 아크인베스트의 그 평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의 마무리 영상은요, 그 아크인베스트에 일하고 있는 타샤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그 접하신 얼굴인 것 같고요. 테슬라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 이 타샤가 이번 테슬라의 어닝 결과를 보고 앞으로 테슬라의 그 향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분의 의견을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자세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esla beating across the board, expanding production on 3 continents. What are your headline takeaways here? Yeah, well, you all just touched on it. I think one of the big takeaways is that they said that Shanghai is a big export hub for them. I think that'll help them on margins. I also think, this is what the Chinese government wants. They've wanted to be an auto exporter for years, and Tesla is making that possible in electric vehicles, one of their, areas that they really have been focusing on.
over the past 5 years. So I think that's huge. In my space, we also saw that the FSD beta version 9 was recently rolled out to customers. Videos look good. It's not perfect, right? Dense urban areas like San Francisco, still tough for the system, but in suburban streets, it's pretty good. And this is its vision-only system. I just put out a Medium piece. We think that the ride-hail opportunity is an $11 to $12 trillion opportunity, and Tesla's data advantage is really huge there. If the ride-sharing opportunity, when do you see that actually starting to play out? Yeah, well, so I think over the next, say, year or two, we could see the first implementations of a fully autonomous version of autopilot. Again, I think the beta program is sort of the early innings of that. Elon has said that by version 10 or 11, we're on 9 right now, they'll make the release to all customers to download. So I think that's sort of the next step to look for. And then maybe over the next year or so, the first implementation of full self-driving. But we think this could be extremely profitable, totally change the business model, become a recurring revenue stream. At the same time, if Tesla were to fall short of meeting that deadline, we actually think they could profitably run a ride-hail service today because they have better economics than Uber and Lyft. Their cars are cheaper per mile to drive, and I think the verticalization of the Tesla strategy could really help them in that market. Now let's talk about the potential weak spots. Tesla saying the chip shortage is still problematic. How much of a challenge do you think that is going to be for Tesla in particular? How much uncertainty is that injecting into your models? I'm glad you asked that, Emily, because I think one of the other really interesting things of the report is they said that they're working on 19 new variants of controllers. I actually think that Tesla, compared to other automakers, is really set up well to deal with this shortage because of the talent that they have in-house. Both the software and the hardware teams that they have allow them to actually explore those new opportunities, write new firmware, and actually make decisions quickly to adopt a new strategy when you have a chip shortage. So again, I think, yes, while they are affected by it, like every other automaker, I think that they're better set up than most to handle it.